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0일 GQ 재팬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한국 현대차는 일본에서 받아들여질까? 시장조사의 뜻밖의 결과와 세턴 등의 실패 사례로 예측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전문가가 기고한 칼럼인데요. 현대차의 진출을 긍정적 안목으로 피력한 내용이군요. 반응이 놀라운데요. 곧 철수할 거라는 타 기사 반응과 달리 일본 젊은이들의 선택을 예상하거나 인정하는 내용이 많네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젊은 세대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춘 시책. 일본 시장에 재상륙하는 한국의 현대. 서울은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서 현대를 보면 왠지 괜찮은 것 같다는 인상을 나는 쭉 가져왔다. 그래서 일본에는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넥소와 아이오닉 5를 2022년 5월부터 일본에서 판매한다고 들어도 그다지 놀라움은 없었다. 최근 몇 년 초여름이 되면 방문했던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도 현대는 매년 삼성이나 LG와 함께 꽤 힘이 들어간 전시를 렉서스의 맞은편에 설치했다. 이것도 내겐 흥미로웠다. 디지털화, 디자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딩에서도 글로벌 매력을 발산하는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일본에서는 현대 모빌리티 저팬이 도쿄에서 행한 기자 발표회에서 GEV, 즉 배기가스를 내지 않는 자동차에 특화해 판매하겠다고 디렉터가 말했을 때도 놀라움은 전혀 없었다. 온라인 판매는 이미 그런 메이커가 있어서 기발하지는 않았다. 카쉐어링 서비스에 차량을 제공한다는 것, 게다가 1시간은 무료라는 것이나 친구에게 현대차를 소개하면 인센티브가 지불되는 제도 등 젊은 세기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춘 시책에 나로서는 흥미가 느껴진다. 과거의 현대는 그런 인상이 있는 현대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과거 실패의 예를 오버랩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미국 GM이 일본차 킬러로 개발한 브랜드 세턴, 또한 GM 산하인 독일 기업 오펠 등이다. 광고 선전은 화려했고 제품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자동차로서도 나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일본 시장으로부터 철수하고 말았다. 현대도 2010년 일본 시장에서 승용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은 충분. 이번 재상륙으로 현대는 또 조만간 철수의 전철을 밟을까? 그걸 우려하는 소리가 있는 것도 확실하다. 한국 제품의 긍정적 이미지는 스마트 기기나 가전까지라는 지적도 있다. 스스로는 어떻게 인식하고 이번 재상륙을 결정했을까? 현대 모빌리티 저팬 홍보 담당자에게 확인해봤다. 사전 시장 조사를 해보니 현대에 대한 이미지는 좋거나 나쁘거나 새하얗습니다. 라는 대답이다. 굳이 따지자면 BTS의 팬클럽인 아미에 소속된 젊은이들은 현대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현대는 2020년 넥소를 들여왔을 때 이벤트를 개최한 바 있었는데 행사에서 BTS의 노벨티 배포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나중에 현대의 일본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들었다. 나는 자칭 아미인 딸에게 왜 가지 않았어? 라고 책망받았었다. 젊은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판매 전략은 하라주쿠의 현대하우스 하라주쿠라는 팝업 스페이스를 2022년 2월부터 5월에 걸쳐 오픈하는 것과도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디렉터의 기자회견에서 명언했듯이 가치관으로서 고급 브랜드를 소유하는 것에 흥미가 없는 층을 타깃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도 보고 있다. 2021년에 시승한 넥소의 인상은 좋았다. 탑엔드의 파워감이 조금 부족한가 라고 느낀 것 외에는 질감이 좋고 쾌적하고 확실히 글로벌 세일즈가 호조인 이유를 잘 알 수 있었다. 2022년 도입될 아이오닉 5도 매력적인 아우라를 바라고 있다. 테슬라의 모델 3를 살까? 아이오닉 5를 살까? 망설이는 사람이 생겨도 신기할 것 같지 않다.
나는 50대인데 초등학생부터 20대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감정은 우리 세대가 한국에 대해 갖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오히려 K-팝이나 배우들의 영향으로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의 교육 현장에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색깔을 띤 교육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다. 한국에 관한 자녀 교육은 어디까지나 좋은 이웃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의 젊은이의 장래 그리고 나라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크나큰 염려거리다. 일본 자동차 마니아들은 유럽차를 리스펙하고 있다. 전통과 실적 뭐니 해도 디자인과 고집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자동차도 좋다. 초기 비용, 유지비, 경제성, 안전성, 딜러의 신뢰 등 선택 포인트가 많다. 그러니까 일본의 카 오너는 최종적으로 일본차를 선택한다. 전기차가 주목받아 내연기관 자동차가 도태될 것 같지만 일본의 경우 다른 자동차 시장과 다르다. 하이브리드카의 존재는 아직 강하다. 1리터당 30km 가까이 주행하는 자동차도 있으니 전기차가 주목받아도 당분간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남을 것이다. 한국차는 일본 시장에서 어렵다. 유럽차와 같은 고급차가 아니다. 편리성에서는 일본차에 뒤떨어진다. 전기차가 보급되었다고 해도 일본차보다 매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틈새 시장에서 중국차와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는 떨어진다. 자, 어떻게 될까? 벌써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아마도 한일 간 불편한 관계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일본산 이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세대들, K-팝, 한류 드라마나 패션에 영향을 받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시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여기에 댓글을 다는 나를 포함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으로 비치지 않지만 젊은 세대라면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통상적인 판매 방법이 아니라 스마트폰처럼 2년마다 부담 없이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면 거의 유지보수 없이 계속 탈 수 있을 것이므로 어쩌면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현재의 일반 자동차 판매 시스템만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혀 승부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젊은 층의 이미지가 좋아도 구매 의욕이 낮은 층이며 중장년층이 볼 때 이미지가 나쁘고 가격적인 장점이나 AS 등에서 굳이 수입차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차를 사는 층의 눈에서도 유럽차의 격식과 비교할 때 선택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차라도 가격과 품질이 좋으면 팔린다. 다만 최근에는 보증이나 유지 보수를 신경 쓰는 사람이 많다. 인터넷 판매만 하면 이후의 대응은 어디에 누가 어떻게 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매출은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전기차는 수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통적인 정비소에서는 거절할 것이다. 새로운 메이커가 나오면 부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시골에서는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생각처럼 무조건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지금의 젊은이나 주부층 등에서는 한국제 스마트폰이나 화장품, 음악이나 패션 등이 깊게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에서 무국적으로 선진적인 이미지를 잘 만들어낸다면 그 나름대로 성공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돌쇠 한마디. 과거의 일본과 한국만을 기억하는 세대들이야 거의 한국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겠죠. 그러나 발전된 한국, 쇠퇴하는 일본을 보고 자란 세대라면 선택이 다를 겁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